강병호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애월면 용리입니다. 아, 예. 그 4.3 사건 일어날 당시에 그러면 용궁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오연중학교 다녔기 때문에 제주 시내에 살았습니다. 아, 예. 당시 나이는 몇 살이나? 17살입니다. 아, 예. 그 4.3 사건 당시에 뭐 가족의 피해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예, 아버지하고 형님이 복도에게 납치돼서 살려졌습니다. 아, 예. 그 아버지와 형님이 그 무장공비들에게 납치돼서 살해당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위를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버지 형님부터 먼저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1948년 10월 28일 날 오후에 그 당시 형님이 이 경찰 신험 지서에 이 보조 경찰 도쿄에서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우리 동네 강다수씨 부친댁에서 돼지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잡아서 나눠먹는 게 추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 유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거기 오자마자 포도들 10여 명이 와서 우리 형님만을 납치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피살당하고 그 다음에 동년 11월 7일 날 아버지가 형님이 시체라도 찾아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에 어떤 정보에 의하니까 구암 초등학교 저희 동생을 담임하던 선생 문규라는 분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해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기 위해서 제주시 하숙집에 왔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하숙집 주인 할머니. 할머니가 제가 아버지하고 형님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심하는 것을 보고 마침 하숙집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가 이연대 보급창고였습니다. 네. 보급창고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주인 할머니가 부탁하기를 문교라는 분을 잡아오거든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한 1개월 후에 잡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연대 본부에 찾아가서 문교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고 대정에서 유수함으로 입양한 양석보이라는 사람이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그러니 시체를 매장한 약도를 그려주길래 그 약도를 가지고 신험 지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서에 가서 약도를 보이니까 지서장님 말씀이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 더 가서 그려오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재차 가서 그 약도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려줬는데 처음에 그린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지서장님이 경찰관 임명하고 이제 경찰 보조원, 이용경찰이죠. 보조원하고 우리 마을 청년들하고 어르신들을 동원해서 한 20여 명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곳은 어디냐면은 녹금의 오름이라고 해요. 녹금의 오름이라는 곳인데 그 녹금의 오름 뒷밭이 덩어리밭입니다. 그 덩어리밭 모퉁이를 걷다 보니까 풀이 무성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을 떼기 보니까 풀뿌리에 손톱이 붙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라 해서 파헤쳐 보니까 대아버지 신발도 같고 이복도 같고 그랬는데 목을 총으로 말총으로 꼬은 그 밧줄로 목을 7번이나 감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졸아서 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체를 수습해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한 1개월여 만에 고성에 있는 토성 김통정 장군이 형성한 토성 안내 사람뼈가 굴러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찾아가 보니까 그게 뼈가 흩어져 있고 한 모퉁이에 보니까 저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흙더미를 헤쳐 보니까 두상이 나왔습니다. 머리뼈가 나왔는데 앞니가 포개졌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 앞니가 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원을 확인했고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수습해두고 마을로 내려와서 우리가 친척을 동원하고 마을 어른들 동원해서 가서 시체를 수습해다가 장사를 지는 바 있습니다. 네. 옛날 제주도에서는 동네에서 각자가 이 돈을 내놔 가지고 돼지를 잡아먹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그때 돼지 잡아먹는 그걸 출염이라고 하는데 그 출염하고 있으니까 너도 와서 참석하라고 그렇게 유인했구만요, 형님을. 그런 거요. 예. 그리고 아버지 목에 총배로 7번 감아서 목 졸라서 죽인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총배라는 게 말총 꼬리털로 이리 한 노끈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그리 이제 했구만. 아주 잔인하게 그리. 그게 뭐예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저희 형님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1948년 음력 6월달에 출생을 했는데 6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납치되는 11월 7일 날 형수님까지 납치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 우리가 3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손자를 데리고 젖동량을 여기저기 하면서 키워놨습니다. 젖동량을 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폭도들에게 선무공작 삐라를 많이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삐라를 보고 형수님이 이 자수해서 내려가고 도망쳤구만. 도망쳐 나온 겁니다. 도망쳐 나오니까 그 당시에 동착회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귀순해온 것을 제가 가서 신원보증하고 형님 술을 모시다가 조카를 낳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형수님도 작년 한 8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님이 납치당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태어난 지 3개월 된 것은 그 할머니가 맡아가지고 젖동량을 하면서 키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 분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호 씨라고 한 분인데 그 당시에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경찰관을 다녔는데 그분 부친이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경찰직을 그만두라고 권유하니까 경찰을 그만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저희 형님을 납치해 간 날 그날 같은 날에 그분도 납치에다가 살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장전리 불앞 바로 곁에 장전리 소 먹는 물을 하고 사람 먹는 봉천수가 있는 그 옆 동산에서 시체를 찾았는데
보니까 아마도 새끼손가락 정도 예. 이 굵기 철사를 가지고 항문으로부터 목까지 나오게 찔렀습니다. 예. 그래서 옷 뺏기고 예. 그래서 아마도 망치로 박은 거겠죠. 예.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거 네. 보고 야 이거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좀 한탄했습니다. 네. 아, 그런 좀 비참한 일이 있었구만요. 그런데 이 강병호 저 선생님께서 4.3을 직접 체험하시고 또 피해자이신데 4.3 사건이 성격은 뭐라고 보십니까?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50선거를 못 치르게 하도록 남로당 이 무장 반란 폭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4.3을 항쟁이라고 주장하니까 통탄스럽게 아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